Здрав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나입니다. 나 혼자 끝내는 독학 러시아 첫걸음. 이번 수업은요. День 5. Меня зовут Лена. 제 이름은 레나입니다. 시작해볼까요? Поехали. 이번 수업은요. 동사 현재형과 드디어 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우선 동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 문장 익히기 첫 번째. Она думает. 그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 동사 원형은 앞에 to가 있는데요. 러시아어 동사 원형은 뒤에 때 미야키스낙 치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 변화를 할 때에는 바로 이 어미가 변화를 하는데요. 이때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인칭과 수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 인칭 대명사 배웠었죠? 야, 뜨, 온, 아나 이것은 공통적으로 변화가 하고요. 의, 의, 아니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고요. 두 번째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은 일식 변화 그리고 이식 변화에 따라 동사는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입니다. 예를 통해서 동사 현재형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동사 делать 일식 변화 그룹에 해당이 되는 동사이고요. 대부분은 ать 혹은 야치로 끝나는 동사들이 일식 변화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Я делаю, ты делаешь, он делает, она делает. 자, on과 ana는 같습니다. Мы делаем, вы делаете, они делают. 자, 우선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식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얘 단어는 바로 говорить, 말하다 입니다. 대부분 eat 혹은 eh로 끝나는 동사들이 이식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변화할 때는 я говорю, ты говоришь, мы говорим, вы говорите, они говорят. 일식 변화와 이식 변화가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점으로는 우선 변화에서 야를 살펴보시면요. 야가 변화할 때는 어미가 우 혹은 유로 변화합니다. 아니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아니 같은 경우에 일식 변화에서는 ut 혹은 you로 변화를 하고요. 이식 변화에서는 at 혹은 yat로 변화를 합니다. 나머지 뜨, 온, 아나, мы, v는 서로 같은데 어미 앞에 있는 알파벳에서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일식 변화 동사에서는 예가 있고요. 이식 변화에서는 이가 있습니다. 이 변화 그룹에 따라서 예외 동사들이 또 있는데요. 이 예외 동사들은 핵심 문법 요점 노트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Я слушаю музыку.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드디어 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문법 중에 가장 어려워하시는 문법이 바로 이 격이고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도 격이기 때문에 격 공부에 특히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거예요. 격을 실수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스크림이 좋아요 라는 말 대신 저는 아이스크림에게 좋아요 처럼 번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격 공부는 특히나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사람들도 자주 틀리는 게 바로 이 격이기 때문에 격이 어렵다고 해서 혹은 틀릴까봐 이것 때문에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총 6개의 격이 있고요.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제1격, 주격을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가 배워볼 격은 네 번째 격으로 대격인데요. 사실 차례대로 배우자면은 원래 두 번째 격을 배우는 게 맞지만 우리는 가장 자주 사용이 되면서 가장 쉬운 격인 대격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격 변화를 겪는 단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 인칭 대명사도 있습니다. 우선 인칭 대명사의 대격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야, 의, 온, 아나, 의, 의, 아니 우리가 배웠던 7가지의 인칭 대명사 주격 형태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아래는 대격 변화가 쭉 써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선 야가 대격에서는 미냐, 뜨이는 대격에서 집야, 온은 대격에서 이보, 안나, 예요, мы, нас, вы, вас, они, ih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바로 발음인데요. 이보의 발음은 우선 우리가 먼저 지난 수업에서 살펴보았었고요. 이번에는 찌벼 발음을 주의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찌벼 스펠링은 예와 야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발음을 하실 때는 강세 때문에 예가 이 발음이 됩니다. 찌벼.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Мы знаем ее. 우리는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예요. 그녀가 대격으로 변화한 형태이지요. 다음 문장으로는 On знает их. 그는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격이 되는 그는 주격 형태로 on이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들을 대격 형태의 아니는 ich로 변화해서 쓰여 있는 겁니다. On знает их. 우리가 명사를 배울 때 제가 명사는 2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2가지 중 하나가 바로 격 변화에 따라 총 3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였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격 테이블을 완성시켜 나갈 거예요. 대격에서 아, 야로 끝나는 1번 그룹 명사의 경우 어미가 우, 유로 변화하고요.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여성 단어가 해당이 되는 3번 그룹은 변화 없이 그대로 미야키스나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음 또는 오, 예 혹은 남성에 해당이 되는 미야키스나그로 끝나는 단어는 대격 변화에서 조금 특이합니다. 그 이유는 명사가 살아있는 것과 사물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 우선 사물만 살펴볼 거예요. 자, 사물에 해당이 되는 명사의 경우 대격에서 전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단어 그니가는 대격에서 어미가 우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니구로 변화하고요.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단어 또르트 같은 경우에는 자, 사물이죠.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또르트. 3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단어 노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노즈. 복수 단어에 해당이 되는 예로 플라치아는 마찬가지로 전혀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플라치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핵심 문장은요. Она читает интересную сказку. 그녀는 재미있는 동화를 읽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형용사의 대격 어미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여성 형용사 어미는 대격에서 우유 혹은 유유 어미로 변화하고요. 남성 혹은 중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명사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것과 사물로 나뉩니다. 자, 이번 수업에서는 사물 먼저 살펴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형용사도 사물에서는 남성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미가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살펴볼 이해 단어로는요. 야스나야. 자, 여성 어미 아야를 가지고 있을 때 대격에서는 야스누유 우유라는 어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남성 단어 같은 경우에 야스니. 자, 이 해당 형용사가 사물을 칭하는 것이라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대격에서도 야스니.
복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ясные. 이 복수 형용사 어미가 만약 사물을 뜻하는 것이라면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ясные로 사용이 됩니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어에도 타동사가 있는데요. 타동사란 동사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명사 대격을 쓰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타동사에 해당되는 단어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делать 하다, читать 읽다, знать 알다, смотреть 보다, слушать 듣다, изучать 학문을 익히다, учить 배우다, рассказывать 이야기하다, понимать 이해하다, приглашать 초대하다, ждать 기다리다, видеть 보다, писать 글을 쓰다, искать 찾다, любить 좋아하다 혹은 사랑하다, готовить 요리하다 혹은 준비하다, есть 먹다 혹은 가지고 있다, хотеть 원하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만 가장 자주 사용이 되는 동사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Я приглашаю тебя. 나는 너를 초대한다. 자, приглашать, 초대하다 라는 단어로 타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사는 앞에 전치사 없이 무조건 대격으로 변화를 합니다. 뜨이가 대격으로 변화한 거겠죠? Я приглашаю тебя. 두 번째 문장은요. Мы изучаем русский язык. 우리는 러시아어를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изучать 라는 동사는 타동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뒤에 단어는 전치사 없이 무조건 대격 변화를 하고요. 또 두 번째, язык 같은 경우에는 남성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명사이고 사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격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주격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Мы изучаем русский язык. 네 번째 핵심 문장. Он играет в футбол. 그는 축구를 합니다. 러시아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격 지배 전치사는 в, 나, 자가 있는데요. 동사 뒤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смотреть 나 누군가를 쳐다보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물끄러미 쳐다볼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Он смотрит на дерево. 그는 나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로는요. отвечать на. 자, отвечать на 뒤에 오는 명사는 당연히 대격으로 변화를 하겠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대격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문으로는 Мы отвечаем на вопрос. 우리가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자, 대답을 합니다 라는 표현을 쓸 때 반드시 전치사 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어로는요. отвечать за. 자, 아까 나왔던 동사랑 같은 동사인데 뒤에 전치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뜻이 달라집니다. отвечать 나가 대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отвечать за는 책임을 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Мы отвечаем за проект. 우리는 프로젝트에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아까 핵심 문장에서도 나왔던 단어입니다. играть в. 게임 혹은 운동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Они играют в теннис. 그들은 테니스를 칩니다. 이번 수업에 배웠던 걸 잘 기억하면서 회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Марина, что ты делаешь? Я читаю книгу. А ты? Я играю в компьютерные игры.
Я очень люблю компьютерную игру. Давай вместе. Давай. 회화에서 접속사 아가 나왔는데요. 우리말에서 비슷한 걸 찾자면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 했는데 무엇 무엇은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대화 중에서 어떠한 말을 한 후에 이 사람은 혹은 다른 것은 라는 의미를 둘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는데 그는 빵을 먹었습니다.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바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나바이라는 말을 러시아에서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요. 무엇을 하자라고 권하는 의미가 됩니다. 나바이 뒤에 동사를 붙일 경우 동사는 반드시 원형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의미상 동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더 존댓말인데요. 무엇 합시다 라고 표현을 할 때는 뒤에 째를 붙여서 나바이찌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좀 더 자세한 강의를 듣고 싶으시다면 위에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모두 몰랐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스파이시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랜덤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유튜브 종소리 알람을, 내내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빠샤오이스타.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빠까!